안녕하세요. 화학원 안태수입니다. 오늘은 4-6 금속 반응과 화학 반응과 열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의 일종인데 한쪽이 산화가 되면 한쪽이 환원이 됨으로써 석출이 되게 됩니다. 두 금속의 반응성 차이를 이용해서 한쪽은 이온이 되고 다른 한쪽이 석출이 되면서 이온의 변화를 통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화학 반응과 열은 간이 열량계와 통 열량계를 통해서 그 열량을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 보면서 수능과 기말고사 대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은 문제 조건을 보고 이 글로 나와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그림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이 세 가지가 있어요. 비커 3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금속 A와 B를 넣었고요. A와 B는 같은 양이 아니라 다른 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C2 플러스의 이온을 첫 번째 실험에는 1리터를 넣었고요. 두 번째는 1.5리터를 넣었고 세 번째는 2.5리터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1리터를 넣은 비커 1에서는 금속 이온 A와 B만 나왔고요. 두 번째도 A와 B만 나왔고 세 번째에 C 금속 이온이 나왔습니다. 그것과 두 번째 조건인 A가 먼저 산화가 되었고 B가 그 다음으로 산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A가 더 반응성이 더 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반응성이 크고요. 그 다음 B, C가 반응성이 순서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A라는 금속이 있고 B라는 금속 이만큼 있습니다.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 C2 플러스 C 금속 이온 수용액을 1리터를 넣었을 때 A가 모두 반응을 했고요. B가 이 정도만 반응을 해야 A와 B 이온이 모두 생성이 되게 됩니다. C 이온은 모두 반응을 해서 석출이 되었기 때문에 금속 이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1리터 반응은 여기까지고요. 여기에 1.5리터를 넣었는데도 C 금속 이온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비금속이 다 반응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반응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 실험까지. 세 번째 실험부터 B가 다 반응을 했고요. 남아있는 C이온이 있어서 세 번째 실험에 새 금속 이온이 모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이 양을 어떻게 구하냐면 먼저 정확한 양을 어디서 파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실험 A는 A와 B가 모두 반응했기 때문에 둘 다 찾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실험 B는 B만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C 금속 수용액과 금속 B만 반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C 금속의 농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반응식을 통해서 볼게요. C 금속 이온 E 플러스를 넣었어요. 어디에? B 금속이 있는 곳에. 그러면 B 금속이 반응성이 크니까 이온화가 되고요. C2 플러스는 환원이 됩니다. 그리고 산화 환원 반응식에 개수를 맞춰주면 B 앞에 개수가 2가 붙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화수가 여기에 개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0.5리터를 넣었을 때 B가 얼마만큼 생성이 됐어요? 6M만큼 생성이 된 겁니다. 여기 차이 보이시죠? 여기 차이를 통해서 B가 얼마만큼 생성이 됐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C를 얼마만큼 넣은 거죠? 개수비니까 3M만큼 넣은 겁니다. C2 플러스 이온이 3M만큼 반응을 해야 B 플러스 이온이 6만큼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0.5리터에 3M만큼 C2 플러스 이온이 있고요. 다시 말해서 1리터당 얼마만큼? 6M만큼 C2 플러스 이온이 있는 겁니다. 다시 실험 1로 가볼게요. 실험 1에서 A가 얼마만큼 있는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을 하기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센스가 필요해요. 잘 보세요. 만약에 M이 1이라고 했을 때 C2 플러스를 1리터 넣었어요. 즉 6N만큼 넣었습니다. 그러면 A가 몇 만큼 생겨야 돼요? 12N만큼 생겨야 돼요. 왜냐면 A가 1 플러스니까 2배가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속 양이온수가 6N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M이 2라고 했을 때 C2 플러스를 넣으면 6N만큼 넣으면 A2 플러스는 몇 만큼 생겨요? 똑같은 양인 6N만큼 생겨야 됩니다. 여기 6N이고 B이온도 있기 때문에 최소 6N 이상이어야 하는데 6N이라고 했으니까 2 플러스도 틀립니다. 그래서 3 플러스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놓고 풀어야 돼요.
A가 3 플러스고 C가 2 플러스인데 처음엔 금속이었으니까 3 플러스는 없고요. 생성이 되는 게 3 플러스 그리고 C는 환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반응식의 개수를 맞춰보면 얘는 3이고요. 얘는 2, 얘는 3,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C 2 플러스를 6만큼 넣었어요. 6n만큼 넣었죠. 얘가 3이고요. 얘는 2입니다. 반응이 개수비로 되니까 3A만큼 반응을 했다면 2A만큼 생성이 돼요. 그래서 남아있는 양이 6n 빼기 3A만큼 남아있고요. 그리고 2A만큼 생성이 됩니다. 이만큼이 2A라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6n-3a가 비금속과 반응을 합니다. C2 플러스가 비금속과 반응을 합니다. 금속 이온이 생성이 되고 C가 석출이 되게 됩니다. C2 플러스가 6n-3a만큼 있었고요. B는 얼마만큼 있었는지는 모르고요. 근데 6n-3a만큼 반응을 해야 C 금속 이온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개수는 2와 2니까 얼마만큼 생성이 되었을까요? 2 곱하기 사라진 것의 2배 3a만큼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과 이만큼의 합이 6n이 되게 됩니다. 계산해 볼게요. 2a와 12n과 6n 이 몇이에요? 6n이라고 합니다. 6a죠. 그러면 a는 2분의 3n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기에 집어넣게 되면 a는 3n만큼 생성이 되고요. b는 이만큼 생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b도 3n만큼 생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여기 그림에서 보게 되면 EA는 3n이고요. B에 반응했던 양이 3n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처음에 계산했듯이 6n이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아직 반응 안 한 이 부분 그리고 C2 플러스가 남아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X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얼마만큼 더 넣었대요? 1리터를 넣었습니다. 즉 6n만큼 더 넣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C2 플러스가 2B랑 만나서 2B 플러스를 형성하고 C를 석출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C2 플러스는 얼마만큼 넣었대요? 6n만큼 넣었대요. 그럼 생성되는 2 플러스의 양은 얘가 반응을 얼마나 하죠? 만약에 B만큼 했다고 했을 때 생성되는 B 플러스의 양은 2B가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양은 C 금속 이온은 6 빼기 B, 6n 빼기 B예요. B 플러스 양은 2B만큼 남아있는데 아까 반응한 것과 다 더해주면 9n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몇 배래요? 5배와 남아있는 B 플러스랑 같다고 네 번째 조건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다 계산해보면 30n 빼기 5B와 2B, 9n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B는 3n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n이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C2 플러스는 3n만큼 남아있고요. B 플러스는 6n만큼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총 금속 이온의 수는 A 금속 이온 3 플러스는 얼마? 3n만큼 남아있고요. B 금속 이온은 3 더하기 6 더하기 6이니까 15n만큼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C2 플러스는 3n만큼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3 더하기 3 더하기 9는 21입니다. 이것이 X고요. M은 3이니까 나누면 7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 왜 이렇게 생성이 되는지 모두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문제 2번은 먼저 금속 X이온이 들어있고 여기에 금속 Y와 Z를 순서대로 넣었다고 합니다. X이온이 6개 들어있고 얘는 3개, 2개로 바뀌었어요. 산화수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산화수의 차이가 비율인데 여기는 플러스 1이고요. 여기는 플러스 2가 되고요. 플러스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금속 Y를 넣었을 때 동그라미는 산화제로 작용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환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원은 전자를 받아요. 전자를 받아서 석출이 되니까 당연히 산화제가 맞습니다. 니은 세모와 네모의 산화수의 비는 3대2다. 그게 아니라 2대3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금속 X를 네모가 있는 수용액에 넣으면 네모는 환원된다. 반응성이 X가 제일 작아요. 그 다음 Y고요. 그 다음 Z입니다. 네모가 Z니까 환원이 안 되겠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은
묽은 염산에 금속 A 원자를 N개 녹였다고 해요. 그래서 N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수용액에 금속 덩어리 B를 넣고 반응했을 때 전체 금속 이온의 변화와 발생한 기체 분자 수를 그래프로 줬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기어 반응성은 A가 B보다 크다 라고 했는데 먼저 그림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H 플러스와 AM 플러스가 녹아져 있습니다. 금속 덩어리 B를 넣은 겁니다. 처음에 넣었을 때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A가 석출이 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죠? N을 기점으로 발생한 기체가 일정해집니다. 그럼 더 이상 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남아있는 수소 이온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수소 이온과 다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 금속 A 이온과 반응을 해서 전체 총량이 변하게 됩니다. 내려오게 돼요. 만약에 변하지 않았다면 전체 금속 이온의 수도 일정해지게 되겠죠. 이 변화는 그래프를 보고 반응성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반응한 H가 반응성이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가 반응성이 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A가 더 크다고 한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M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들어간 B의 양과 반응한 A의 양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A와 B가 반응했는지 보려면 이것을 봐야 됩니다. B를 0.5만큼 넣었어요. 근데 전체 이온의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즉 A가 감소했다는 얘기가 되죠. 여기는 2와 1.5의 중간이니까 1.75N이 됩니다. 그러면 1.5N을 넣었을 때 전체 금속 이온이 원래는 얼마나 있었어야 될까요? 쭉 올라가 볼게요. 이 지점이죠. 이 지점에 A는 변화가 없으니까 N만큼 있어야 되고요. B는 1.5만큼 넣었으니까 1.5N만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량은 2.5N만큼 있어야 되는데 A가 B랑 반응을 했어요. 0.5랑 반응을 했습니다. 얼마만큼 반응했어요? 2.5에서 1.75로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A가 반응한 것은 0.75만큼 반응하게 됩니다. 따라서 A 대 B는 A가 0.75 반응했대요. B는 0.5만큼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약분을 하면은 3대 2만큼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러면 A는 2 플러스고 B는 3 플러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이 1이라고 이야기한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럼 정답은 D급밖에 되지 않는데 D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응한 B 원자수가 1.2라고 합니다. 여기쯤 되겠죠? 남아있는 2 플러스의 양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은 0.2만큼 더 넣었네요. 1.0은 수소랑 반응을 하고요. 0.2는 A2 플러스랑 반응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반응 비가 2대 3이니까 A2 플러스는 0.3만큼 석출이 됩니다. 그러면 총 있는 금속 원래 A의 양은 N만큼 있었는데 0.3N만큼 반응을 하고 사라지게 된다면 남아있는 A의 양은 0.7N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D것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4번입니다. 4번은 1번과 비슷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1번에서 했듯이 여기 나와 있는 정보를 그림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금속 이온 A 플러스, B 플러스가 들어 있습니다. 둘 다 1가 이온이네요. 또 실험 3개를 했으니까 비커가 3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A 플러스, B 플러스가 똑같이 있고요. 여기 C 금속을 여기는 W만큼 1.5W만큼 여기는 3W만큼 집어넣었습니다. 그랬을 때 변화를 보게 되니까 첫 번째 조건은 A가 5N만큼 있었고요. B는 3N만큼 있네요. 그리고 모두 CN 플러스 C 금속 이온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세 번째 조건이에요. 실험 3에서 남아있는 금속 C의 질량이 있다고 해요. 그럼 뭐예요? 두 번째 조건에서는 CN 플러스가 생성이 되려면 금속의 반응성이 A와 B 둘 중에 하나, 둘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야 금속을 넣었을 때 산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남아있는 금속 C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금속 C와 반응하지 않는 이온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금속 C가 중간에 끼어 있는 겁니다. A가 되든 B가 되든 B가 되든 A가 되든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험 3이 어떤 상황이냐면 금속을 넣었을 때 A 또는 B와 모두 반응하고 금속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온이 남아있는지 나온 숫자를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해야 돼요. A 플러스가 5n만큼 있고요. B 플러스가 3n만큼 있어요. 근데 C를 넣었을 때 C가 생긴다고 가정을 해야죠. 만약에 C가 1 플러스라고 했을 때 A가 반응을 합니다. A가 더 반응성이 작고 B가 더 크다는 가정입니다. 그러면 C 플러스가 5n만큼 생성이 되죠. 얘는 사라지고 그러면 3n이니까 얘는 총 8n이 나와야 합니다. 근데 5.5n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려요. C 2 플러스라고 했을 때 5n은 2.5n만큼 생성이 돼요. B는 3n만큼 생깁니다. 그러면 얘는 5.5n이니까 이 조건이 맞습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약에 이 조건이라고 해볼게요. B가 먼저 반응을 할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가 5n만큼 있었고 여기는 3n만큼 있었겠죠. 만약에 C가 반응을 해요. A는 그대로 나올 거고요. B는 사라지고 3n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8n이기 때문에 이 조건은 틀립니다. 만약에 C가 2 플러스라고 한다면 A는 그대로 5n이 될 거고요. C는 사라져서 1.5n이 됩니다. 그러면 6.5가 돼서 5.5가 아니므로 틀립니다. 세 번째까지 해볼게요. 3 플러스예요. 5n이에요. 얘는 n이 생성이 됩니다. C가 n만큼의 생성이 되기 때문에 6n입니다. 그래서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라는 것을 빠르게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응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어 실험 1에서 A 플러스의 수와 B 플러스의 수는 같다. C가 들어가면서 A만 반응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 조건이에요. A가 반응성이 제일 작고 B가 반응성이 제일 큽니다. C가 들어갔어요. A 플러스였던 게 A가 되고 C는 2 플러스로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개수를 맞춰주게 되면 2와 2를 써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C를 W라고 했는데 W를 A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A만큼 넣어줬어요. 그러면 생기는 C2 플러스의 양은 A만큼 생기게 됩니다. A 플러스의 양은 2A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죠? 원래 양이 얼마 있었죠? 5n이 있었죠. 남아있는 A 플러스의 양은 5n 빼기 2A만큼 남아있고요. 생성되는 C2 플러스의 양은 A만큼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이온들을 더한 것과 그리고 B 플러스 이온 3n만큼 있는 게 몇이에요? 7n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n 빼기 A는 넘어가면 4n이 됩니다. A는 n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C가 n만큼 생성이 되고 A 플러스는 3n만큼 남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A 플러스가 3n만큼 남아있고요. B 플러스도 3n만큼 있기 때문에 같다고 이야기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실험 2입니다. 실험 2에서 똑같습니다. 이 A 플러스가 반응을 해요. 이 A가 생성이 되고 C 플러스만큼 산화가 됩니다. 1.5만큼 넣었대요. 그리고 그럼 얘는 반응을 5n이 있었던 게 빼기 3n만큼 사라지게 되겠죠. 생성되는 양은 1.5n만큼 C 플러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A 플러스 양은 2n만큼 남아있고요. C는 1.5n만큼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의 비율은 4대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정답이 되겠고요. 반응 후 전체 양이온의 수는 A는 2, C는 1.5, B 플러스는 여전히 3이기 때문에 다 더하면 6.5n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Y는 6.5입니다. 그러면 X를 구해야겠죠. X는 C랑 A랑 모두 반응해서 남아있는 C의 금속의 양을 체크를 하면 됩니다. 실험 3을 볼게요. C 더하기 2A 플러스는 2A 더하기 C2 플러스 됩니다. 여기서 3만큼 넣었대요. 근데 얘는 6n만큼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얘는 원래 5만큼 있었기 때문에 맥시멈 반응할 수 있는 게 5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것의 절반인 2.5만큼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C 금속의 양은 0.5n만큼 되어야 하기 때문에 X는 2.5n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 더하기 6.5는 9니까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5번입니다. 5번도 금속 3가지의 가능성 비교입니다. 문제를 다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C 금속이 모두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두 반응했다는 이야기는 C가 A와 B보다 반응성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첫 번째 결과를 통해서 A가 모두 환원이 되고 남은 C 금속이 B랑 반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금속 이온과 C 금속 이온의 비율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C 금속이 들어가서 A 이온과 먼저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B 이온과 반응을 했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금속의 반응성 순서는 C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금속을 얼마나 넣었는지 문제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A 플러스 B의 총량이 6N만큼 있다고 합니다. 한쪽이 X면 한쪽이 6 빼기 X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조건을 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 금속이 A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A가 석출이 되게 되고 C 금속은 N 플러스로 산화가 됩니다. 개수를 맞춰주게 되면 A 앞에는 N이 붙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 금속 이온이 처음에 X만큼 있었으므로 C 금속은 3몰만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A가 모두 반응을 해요. 그러면 A가 X만큼 사라지고요. 사라지는 만큼 C도 반응을 할 겁니다. N분의 X만큼 또 사라지게 됩니다. 생성되는 C 플러스의 양은 N분의 X만큼 생성이 되고요. 석출되는 A의 양은 X만큼 석출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A 양이온은 모두 사라지게 되고요. 남아있는 금속은 3-n분의 x만큼 남아있습니다. 이 금속이 이제 B랑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C 금속이 B2 플러스랑 반응을 해서 B가 석출이 되고 CN 플러스가 생성되게 됩니다. 개수를 모두 맞춰주게 되면 C 앞에는 2가 들어가게 되고 B 앞에는 N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양이 3-n분의 x만큼 들어가게 되고요. 얘는 6 빼기 x만큼 존재했습니다. 이 만큼 모두 반응을 하겠죠. 반응을 하게 되면 얘는 2분의 n을 앞에 곱해주게 되고 x를 n분의 x만큼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성되는 C 플러스의 양은 사라지는 만큼 생성이 되기 때문에 n분의 x만큼 생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주게 되면 B 플러스는 얼마큼 남아있게 되죠? 6 빼기 x 빼기 2분의 m 곱하기 3n분의 x만큼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과 Cn 플러스의 양이 3 빼기 n분의 x만큼 생성되게 되는데 이것이 1대2의 비율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3몰만큼 C를 넣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 2가 3몰만큼 생성이 되고요. 얘는 1.5만큼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6 빼기 2분의 3n 마이너스 2분의 x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이 1.5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3n 더하기 x는 9라는 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 관계식을 구하면 거의 다 푼 겁니다. 이 x가 a 플러스의 양이고요. n은 c의 산화수이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가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n이 1이라고 했을 때 x는 6이 되어 a 플러스의 양이 6몰만큼 있다는 얘기니까 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b2 플러스의 양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n이 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x는 3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n이 3이면 어떻게 하죠? x는 0몰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의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C의 산화수는 2 플러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x는 3몰만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니은은 틀립니다. 3몰이기 때문입니다. 디귿 나 과정 후 1몰을 더 추가했을 때 양이온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게 되면 처음에 C2 플러스가 A와 반응을 해요. 이만큼. 그래서 이 A만큼 석출이 되고 C2 플러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3몰이 다 반응을 하고요. 1.5몰만큼 반응을 해서 1.5몰이 남습니다. 그래서 1.5몰만큼의 C 금속이 B랑 반응을 해요. 1.5몰이 B2 플러스와 반응을 해서 B가 석출이 되고 C2 플러스가 생성이 됩니다. 산화수가 같기 때문에 개수는 모두 1로 동일합니다. B도 역시 3이 있었어요. 얘가 1.5몰만큼 들어갔을 때
얘는 1.5몰만큼 반응을 하게 되고 생성되는 C 플러스의 양은 1.5몰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1.5몰이 남습니다. C 금속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0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C를 1몰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2.5가 되고 또 2.5몰만큼 다 반응을 하겠죠. 왜냐면 B가 3몰이 있기 때문이에요. 남아있는 B2 플러스의 양은 0.5몰만큼 남고요. C2 플러스는 2.5몰만큼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0.5 대 2.5니까 1대 5가 되겠습니다. 디귿은 틀리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6번은 통열량계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나프탈렌 1몰이 연소할 때 방출하는 열량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사용하는 나프탈렌의 양과 그리고 사용되는 물의 질량까지 나와 있습니다. 통열량계를 통해서 화학 반응의 열량을 알아보려면 어떤 식을 써야 되죠? 물의 비열과 사용되는 물의 양의 질량과 그 물이 온도가 얼마나 변하는지 변화량을 곱해준 값과 이 전체 통에서 통 열량계의 열 용량과 곱하기 그 통 열량계의 온도 변화를 하게 되면 열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지워 볼게요. 내가 나프탈렌의 그램수와 물의 그램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질량은 OK가 됩니다. 그리고 처음 온도와 나중 온도를 줬습니다. 나중 온도 빼기 처음 온도를 하게 되면 델타 T이므로 온도 변화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내가 모르는 정보 이렇게 두 가지가 보이네요. 그래서 물의 비열도 알아야 하고 나프탈렌의 비열은 필요 없고요. 디귿 나프탈렌의 분자량인데 이것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열량은 1몰만큼의 열량입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양은 1.4g의 나프탈렌이에요. 그럼 이 1.4g이 몇 몰인지 알려면 분자량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몰수에 따른 열량을 통해서 1몰의 열량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알아야 하는 정보고요. 열량계의 연용량은 통연용량이기 때문에 얘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7번은 간이 열량계입니다. 간이 열량계는 간단하죠. 물의 비열 곱하기 그 안에 들어있는 재료의 양, 질량으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온도 변화를 곱해주면 열량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물의 비열은 4.2고요. 들어가는 총량은 몇입니까? 100g이네요. 여기 g을 썼으니까 선생님도 g을 쓰는 겁니다. 온도 변화는 5도씨가 일어나게 되죠. 이것을 다 곱해주게 되면 2100줄 per g 곱하기 섭씨 온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기억, 용해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온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 맞습니다. 니은 1g이 용해될 때 투입하는 열량은 즉 방출하는 열량은 210줄이다. 10g이 얼마였죠? 2100줄이었죠. 1g은 210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니은도 맞는 보기입니다. 디귿 점에서 나온 자료만으로 이 X에 1몰이 용해될 때 투입하는 열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답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량이 몇 몰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몇 몰인지 구하려면 앞에 문제에서 풀었듯이 분자량을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리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8번은 나프탈렌이 연소할 때 방출하는 열량을 통열량계를 통해서 측정을 해본 겁니다. 이 문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는 정보가 물의 질량은 2kg고요. 온도 변화는 10도씨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통열량계를 통해서 측정하는 열량의 공식은 물의 비열 곱하기 물의 질량 곱하기 물의 온도 변화 더하기 통열량계의 연용량과 온도 변화를 곱하면 열량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물의 비열은 4.2고요. 물의 질량은 2kg를 사용했습니다. 물의 온도 변화는 10도씨가 일어났고요. 통열량계는 1.8 그리고 물의 온도 변화는 10도씨입니다. 이것을 계산해보면 총 102kJ만큼 열량이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 물이 얻은 질량은 102kJ이다. 이거는 열량계가 얻은 열량이고요. 물이 얻은 열량은 이만큼이기 때문에 기억은 틀립니다. 이것은 84kJ이 되겠습니다. 니은 나프탈렌 1몰이 연소할 때 방출하는 열량은 나프탈렌의 분자량은
우리가 나프탈렌 12.8g을 사용했을 때 102kJ만큼 열량이 생성된 겁니다. 12.8g은 분자량으로 나누게 되면 0.1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0.1몰에 102kJ의 열량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1몰은 10을 곱해주기 때문에 1020kJ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디귿 나프탈렌이 불완전 연소하게 되면 온도는 35도씨보다 낮아지게 된다. 불완전 연소한다는 얘기는 방출하는 열량이 낮아지게 됩니다. 열량이 낮아지게 되므로 물의 온도는 35도씨보다 낮아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오늘 금속의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서 반응성 비교, 그리고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를 통해서 얼마만큼 생성이 되고 얼마만큼 반응을 했는지 숫자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번 단원 어렵죠? 시간도 많이 걸렸고 반복해서 푸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열심히 한 만큼 기말고사도 좋은 성적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